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열세입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경기 분위기에 좀 휩쓸려서 좀 끌려가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역전을 할 만한 분위기를 바꿔볼 만한 그런 모습도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경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좀 잘 돌파해 나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경기 대응 전략 알아보는 시간,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이고요. 오늘은 사실 뭔가 좀 바쁘고 기민하게 움직이기보다는 경기를 그저 좀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께 또 이 시간 공부를 하면서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또 저희와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도움 말씀에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이재필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선수들 이야기 나눌지 대진표 보고 오겠습니다. 8명의 선수로 구성을 해봤고요. 어제는 굴뚝주들, 시클리컬 선수들이 좀 다수를 차지했었죠. 오늘은 어떤지 먼저 쭉 보겠습니다. 오늘도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동안에는 약간은 좀 웅크러들었던 AI라든지 또 로봇 관련된 선수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내면서 오늘 이 8강 대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 포스코 인터내셔널, 방산 대 자산, 이렇게 좀 묶어볼 수 있겠는데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방산주들,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도 국내에 이 무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전반전에는 그래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다소 힘이 빠지면서 하락 전환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방산주들 흐름 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 자원과 관련된 부분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좀 뜨겁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자원 전쟁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진 매력도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선수의 경기 1라운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2라운드는 직간접적 AI 관련된 선수들의 대결입니다. 근래 들어서는 AI, 챗 GPT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주들, 거기에서 2차, 3차 수혜주들까지 찾는 분위기 뚜렷했는데요. 여기에 3차쯤 될까요? 셀바스 헬스케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의 모회사 셀바스 AI, 그리고 그 모회사 포스코 폴라리스 오피스,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 가운데서 관련된 선수들 계속해서 그 낙수 효과를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AI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이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선수들 쪽으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단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급등하는 움직임 띄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2라운드에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대항하는 선수죠.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대표적으로 초반부터 이 AI의 핵심, 이 1군 선수로 좀 분류됐던 선수입니다. 정부에서 데이터 규제 혁신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힘입으면서 또 추세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름세 만들어가고 있는 선수, 이 데이터 솔루션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먼저 움직였던 선수냐,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면서 강하게 움직이는 선수냐, 2라운드의 대결 알아보겠습니다. 3라운드는 로봇입니다. 로봇 관련해서도 뉴스들이 끊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 자율주행 로봇, 이 배달 로봇과 관련해서 법적인 뒷받침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로봇 관련된 선수들에 대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로보티즈 있고요. 그리고 SBB테크 두 선수의 대결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라운드의 대결은요. 파맵신 대 위메이드입니다. 파맵신 재료가 나왔습니다. FDA 희귀의약품의 승인이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파맵신 오늘장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제약바이오 선수들 얼마 전에 또 대거 경기에 함께 했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 이런 움직임이 하루를 채 가지 못했죠. 파맵신 같은 경우도 다소 좀 뒷심 부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13% 정도의 제한적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위메이드 알아보겠습니다. 중동 쪽에서도 국내 게임이라든지 엔터 산업, 이 놀자 산업에 대해서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데 이 위메이드 사우디 쪽에서와 파트너십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경기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글로벌 게임의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목표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나섰는데요. 위메이드 여기에 수혜 받을 만한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승 선수를 좀 점쳐보시죠. 어떤 선수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시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선수 꼽아주실 우승자 이 시간 마칠 때 즈음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매 라운드는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서 또 대진이 바뀌게 되니까요.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좀 쭉 정리하실 동안에 저희 경기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경기가 어수선해진 그 절정이 아마 간밤에 미국 증시였을 겁니다. 3대 지수가 대체로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FDA 이 연준 쪽에서 연준의 이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김칫국을 먼저 마신 거 아니냐라는 내용을 좀 다뤄봤었잖아요. 그의 연장선이겠죠. 긴축 우려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필 전문가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미국 쪽 관련되는 내용들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연준 쪽이 그런 내용들이죠. 1월 연준에 끝날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좀 되게 좋은 그런 모습이었죠.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근데 그 이후로 나온 지표들, 고용 지표 굉장히 잘 나왔죠. 예상치가 18만 건이었는데 51만 건이 넘게 비농업 고용 쪽에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CPI도 마찬가지 시장 예상치를 초과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나온 소매 판매도 예상치 1.8이었는데 3.0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PPI도 마찬가지로, 생산자 물가 지수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이라는 게, 평상시 같으면 긍정적인데 지금은 부정적으로 시장이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좀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지금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242평선이 있었는데 이거 1월 말에 고점 2497포인트 찍고요. 그다음 계속 눌렸습니다. 주가라는 게 올라올 자리에서 못 올라오면 주가는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수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TV 방송 출연하는 프로마다 이런 얘기를 최근 2월 중순 이후부터는 현금 좀 만들어 놓으십시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참고가 되셨을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한은 금통위가 24일 날 예정돼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채권 시장의 트레이더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66% 정도가 금리는 동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애널리스트 20명한테도 물어봤는데요. 얼마나 금리 차이가 이렇게 나면 우리나라가 영향이 없을 것이냐, 얼마 이상 되면 차이가 영향이 있을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2명은 1.5 정도고요. 그 다음 6명은 1.75, 그 다음 8명은 2.0,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금리 차이는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자, 지금 한은에서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러기도 힘들고 저러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자, 이 금리를 동결했을 경우에는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지금 우리나라가 3.5고 미국이 4.75니까요. 1.25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 동결하고 미국은 3월 달에 금리 인상하는 게 기정사실화 됐으니까 1.5%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1.5%가 차이 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한 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00년 5월부터 2000년 10월 달까지 이 금리가 1.5%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그랬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주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쭉 뒤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2000년도 5월 달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자, 이때죠. 이때 금리 차이가 1.5%로 벌어졌습니다. 자, 한번 출렁하고 두들겨 맞았다가 반등 나왔다가 10월 달까지 대체적으로 이렇게 쭉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 부분들, 금리 차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이 없지는 않다, 영향을 준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또 금리를 인상했을 경우에는 이 가계부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로 터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하든
동결을 하든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시장 자체는 좀 이렇게 약세 국면들 좀 발목이 잡히는 그런 국면들이 진행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 다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시장에 다소 눌릴 만한 그런 상황이다 설명을 해주셨고요. 내일입니다, 금통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각이 좀 동결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 다뤄주셨고,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은 내일 금통이 결과 그리고 그 영향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시장에서 동결을 조금 많이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최근에 이 정부의 스탠스가 금리 올리는 거 살짝 멈출까? 속도 조절할까라는 스탠스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은행 쪽에다가 이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고금리 더 이상 길게 가면 안 된다. 돈잔치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 높게 유지하지 말아라라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현재 정부가 사실 최근에 이 공공요금 올렸잖아요. 공공요금 올리면서 너무 좀 급속도로 올리는 거 아니냐. 단계적으로 올려야지 왜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비난들이 조금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길 가면서 현수막 보게 되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난방비 폭탄 막 이런 얘기들, 흑색선전 관련된 이제 이 현수막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가 이 공공요금에 대한 비난들을 좀 받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또 이제 금리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민심이 또 상당히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는 공공요금 올린 대신에 이번에는 그래도 금리 동결을 조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총재,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정부의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지원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물가를 잡는 부분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인 건데, 최근에 또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물가 잡는 걸 금리 인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최근에 정책들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과는 정반대가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가 잡을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일단 물가에 대해서 이제 일단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는 레고랜드 사태를 어느 정도 조금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올렸던 거는 당연히 올려야 될 수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올린 것 같다라고 이제 이창용 총재가 발언을 했거든요. 그 말은 지금 현재 이 정부의 스탠스와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그렇게는 다르지 않다. 약간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을 어느 정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저도 이번에는 동결의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동결을 조금 이제 원하고 있는 것 같아서 동결은 하되, 다만 이 동결을 한다라는 부분이 금리나 하겠지라는 기대감을 끌어올리면 안 되겠죠. 지금 현재 계속해서 금리에 대한 격차가 그러면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동결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발했었던 미국 기준금리는 5.25% 정도였던 것 같아요. 3월 달에 한번 베이비 스텝 하고, 그다음에 5월 달에 한번 마지막으로 베이비 스텝 해서 5.25% 만들고, 그다음에 쭉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다가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금리 인하 나오길 바랬던 것 같은데, 원래는 그랬는데 이제 한 일주일 사이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확 바뀌었고, 5.5까지 6월까지 연속 인상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연준 인사들은 연말까지 6%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느니 지금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격차는 벌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 정부는 어찌됐든 동결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좀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준금리 격차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위태위태한 상황이기는 하나,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동결을 하더라도 어찌됐든 지금 이 상황과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때문에 한 차례 정도는 일단 동결에 대한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정부의 스탠스 자체도 어찌됐든 동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운도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내일 이 금통위가 진행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할 것이냐 아니면 동결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동결을 하게 되면은 뭐 미국 현재 시장 이 분위기 그대로 따라갈 것 같고요.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되면은 뭐 이 부분도 시장에 어느 정도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동결을 하든 상승을 하든 지금 글로벌 분위기 자체가 어찌됐든 금리 인상 압박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뭐 크게 바꾼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금리를 조금 더 올린다라고 했을 때, 이 한은에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그냥 떨어지는 뭐 10이 떨어질 거다라고 한 11, 12 정도 더 떨어지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영향력이 갈 것 같아서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의 현재 상황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 지수가 언제 바닥을 잡는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매매 전략 꾸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정부가 놓여 있는 상황은 외통수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동결을 하나 인상을 하든 간에 일정 부분 좀 잃는 것은 있을 텐데 과연 이것이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두 분은 일단은 좀 제한적이지만은 그다지 좋은 뉴스가 나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선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1라운드 두 선수부터 알아보시죠. 오늘 8강의 1라운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 두산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대결 꾸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투표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골라보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예,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요. 그리고요.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설명해 주세요. 이재필 전문가님. 자,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베스트셀러예요. K9 자주포는 수출 물량에 전 세계에서 수출되는 물량의 50% 이상이 이 K9 자주포입니다. 뭐 저 중동 쪽을 비롯해서 이집트 뭐 그다음에 저 유럽 쪽도 마찬가지로 다들 이 K9 자주포를 쓰고 있는데요. 저쪽 중국하고 이렇게 접경돼 있는 지역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중국의 최신 자주포들 뭐 이런 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K9 자주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로호 2차 발사를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 나로호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딱 두 개 회사로 압축이 될 수 있죠. 한국항공우주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두 개 회사로 압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저 매각 안 한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기도 했지만요. 매각 얘기도 있고 또 거기 임원 관련해 갖고도 뭐 좀 이렇게 구설수도 조금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아마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훨씬 더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참 모든 거는 이 실적이 좀 이렇게 증가되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3,652억 정도 작년 영업이익이 났는데 올해 예상치는 4,820억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이렇게 턴하는 모습들도 나올 거고 향후에 또 우주항공 관련해 갖고 그 나로가 5월 달에 또 3차 발사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쭉 고려해 본다라면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좋다라는 생각이고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모멘텀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을 때가 그때였었죠. 작년에 이 저 우크라이나 전쟁 뭐 한참 격해지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원들 뭐 저 물가들 막 올라가고 그럴 때 그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때 올라온 가격이 뭐 한 28,000원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향후에 좋은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이거를 돌파하는 움직임은 나오기 어렵다라는 생각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골랐습니다. 네,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골라주신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이 계속해서 좋고 최근에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 인수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HSD 엔진 인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계속해서 좀 캐파를 늘려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이 땅에 대한 이 육군의 이러한 무기들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이제 이 계속해서 땅에서 이제 이 캐파를 늘려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물길까지 좀 확보를 해가지고 조금 더 캐파를 늘려 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그룹에서는 이 방산이라는 이 주요한 사업군을 계속해서 좀 키워 나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확실히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가 이미 좋은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슬슬 이제 꺾이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저는 이 꺾이는 분위기가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차익 실현에 대한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에 진입할 만한 모멘텀은 조금은 부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에너지를 합병을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목이 되는 부분이 역시나 LNG 밸류 체인을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번에 이제 이 포스코 에너지 합병을 하면서 광양 LNG 터미널을 또 증축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서 2025년까지 증축을 완료를 해서 이제 세계 한 11위권 정도가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LNG가 저는 올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 LNG 관련된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이 비축유를 방출을 했잖아요. 원유가 계속해서 좀 올라감에 따라서 미국이 이제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비축유를 방출을 했는데, 저는 비축유를 방출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이제 하반기 정도에 가면은 결국에는 유가는 다시 또 100달러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워낙에 원유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만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러시아 감산하지, 오펙 올해 말까지 계속 감산 이어나갈 거지, 러시아,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산업 재가동하면서 원유 수요 높아질 거지.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상당히 조금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LNG에 대한 수요는 올해에도 상당히 좀 견조하게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쪽은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좋은 수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종합 상사라는 이런 모멘텀, 작년에 우크라이나나 혹은 이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에 대한 가격들이 상당히 크게 뛰어 올랐었고, 그러면서 종합 상사가 상당히 그 부분에 좀 반사적인 수혜를 받았는데, 올해는 이 종합 상사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이제 LNG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이미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고 앞으로 이 계속해서 증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성장성도 기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또 시장이 주목을 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또 올라줄 수 있는 힘을 확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네. 뭐 지금 현재 주가도 그렇게 부담되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차익 실현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그 와중에 계속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게, 유가가 100달러 간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물가 못 잡은 건가요? 인플레 걱정 우리가 또 해야 되고, 금리 인상 다시 우리가 시작할 때쯤에 얘기했던 이 긴축 우려, 이거 그러니까 물가가 결론적으로는 이 계속해서 이제 우하향을 하기는 할 건데, 이게 이제 그냥 쭉 내려가기만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계단식 혹은 이제 반등하는 그런 구간들이 나올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원유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나오게 되면서 산업 재가동을 하다 보니까는 원유 수요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 자체가 원유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공급이 지금 줄어들 만한 이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줄어들다 보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인플레 반등에 대한 요소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시장에서 또 물가 반등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 압박까지도 더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금리 목표치는 거의 다 도달을 했잖아요. 금리 기조가 이렇게 고금리로 유지가 되면 결국에는 물가는 어느 정도는 잡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네. 우하향을 할 건데, 이제 그러한 와중에 이제 뭐 중국이라는 키워드도 나오고 인플레 반등 요소는 계속해서 좀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어느 정도 반등할 만한 구간의 이 이슈들을 이제 좀 잘 어느 정도 대응을 해서 매매 전략을 꾸려나갈 필요가 있겠죠. 네. 두 분이 이렇게 열띠게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골라주십시오. 지금 두 분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모두 다 보통은 뭐 안 좋을 경우엔 차악을 고르는 그런 대결들도 있는데, 이번엔 두 선수 모두 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거의 60% 육박하는 지지 받았습니다. 다음 라운드 올라가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많이 노출이 됐던 선수라서 그런지 지금 근소한 차이로 일단은 좀 떨어졌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이 골라주셨던 선수예요. 아쉽게 됐지만은 가격 전략 한번 세워주실까요? 뭐 그렇게 아쉬울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늘 지금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뭐 오늘도 마찬가지 신고가를 기록하고 거기서 좀 윗거리를 다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 저 제반 이동 평균선들하고 이격도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뭐 요 조정을 좀 이렇게 거치고 난 다음에는 또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한 10만 원 정도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86,600원이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10만 원 정도, 좀 기간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들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2라운드 대결입니다.
역시 끊이지 않는 연초의 핫 이슈죠. AI, 인공지능, 챗 GPT 이와 관련된 선수들은 끊임없이 시장에서 발굴되고 있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대 데이터 솔루션 주 선수의 대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유튜브 게시판에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김영희 전문가님. 저는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요. 이재필 전문가님. 저도 데이터 솔루션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영희 전문가님부터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셀바스 AI, 그다음에 셀바스 헬스케어, 이제 챗 GPT 관련해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고,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 이제 음성 인식 쪽에 상당히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 알파고 이후에 이제 상당히 AI 기업들이 많이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익이 나는 기업들이 거의 이제 없거든요. 그런데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안 좋다가 이제서야 슬슬 이제 어느 정도 좀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경찰서 가보면 이제 뭐 범인의 이제 음성을 이제 피의자의 이제 음성을 이제 뭐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정보가 싹 나온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서비스가 이미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PD님 갑자기 이상한 경찰서로 왜 가셨냐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제가 조사해온 정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장 주요한 또 이 자회사 중에 실적이 나오는 게 셀바스 헬스케어거든요.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실적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인바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헬스장 가면은 이제 재잖아요, 인바디를. 이제 체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근육량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것도 이제 납품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음성 인식을 통해서 이제 상당히 좀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AI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챗GPT에 대한 관심이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AI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셀바스 그룹 자체사에서도 챗GPT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이제 셀바스판 이 챗GPT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셀바스 챗봇이 나오는 게 아니냐, 기업에서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때문에 실질적인 관련주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셀바스 헬스케어는 이미 주목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주목받은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완전히 좀 보유자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솔루션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후에 얘기할 로봇주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데이터 규제 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 디지털, 이 데이터, 계속적으로 이제 이 정부 지원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터 솔루션도 이제 실질적으로 챗 GPT 이슈 나왔을 때 가장 또 먼저 움직였었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저는 지금 챗 GPT 관련된 오픈 AI 관련된 종목들은 완전히 이제 수급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안 좋아지고 있는 와중에 이번 주 초 월요일 정도 혹은 저번 주 금요일 정도에 보니까 AI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와야 되는 구간인데 다시 또 물량을 집어넣더라고요. 그 말은 지금 현재 시장에 이제 이 돌릴 만한 이슈가 많이 없잖아요. 지금 양의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철강 쪽, 그 다음에 뭐 건설 쪽 수급이 돌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엄청나게 강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여전히 AI 쪽에 수급이 많이 몰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한 3월 즈음 되면 리오프닝 얘기가 나올 때가 됐다 싶은데 아니고 기존에 게 계속 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양의 이야기가 이제 양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특히나 네. 또 이번 양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또 진행이 될 거니까 양의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 그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는데, 철강주들도 수급 보니까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AI 종목들은 아직까지 수급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온 듯 싶었는데 차익 실현이 완전히 다 나오지 않고 이번 주 초에 또 다시 한번 수급을 밀어넣는 흐름이 보여졌거든요. 그 말은 아직까지 AI는 이번 주 말 혹은 다음 주 정도까지는 또 순환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데이터 솔루션도 지금 현재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수급이 들어가면서 또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수급을 봤을 때 데이터 솔루션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 번 더 상승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윗꼬리가 그리면서 차익 실현 나온 듯 하지만 또 돈을 집어넣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도 지금 AI가 또 순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 AI 관련주들은 아마 탄력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셀바스 헬스케어가 지금 많이 좋기는 한데 네. 접근을 하기에는 너무 이제 높은 구간이잖아요. 주간 기준으로 80% 넘게 올랐더라고요. 네, 너무 많이 급등을 했고, 데이터 솔루션은 급등이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한 차례 눌러주고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전 고점까지 또 다시 한번 이 상승을 노릴 만한 트레이딩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데이터 솔루션 골랐습니다. 그럼 판단의 기준을 가른 것은 바로 수급이었습니다. AI 전체적으로 단기 수급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더 수급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솔루션이 낫다. 이재필 전문가님은 어떤 이유에서 골라주셨나요? 네, 이 데이터 솔루션을 고른 이유는, 셀바스 헬스케어보다는 조금 나아 보여서 일단 데이터 솔루션을 골랐는데요. AI 관련주들, 지금 저는 이제는 위험수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처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급등했다가 또 시스템 반도체 쪽, 뭐 이런 쪽까지 도는 거, 그리고 데이터 관련되는 종목들, 이런 쪽들도 상당히 이렇게 좀 많이 돌았죠.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좀 가는데요. 이 셀바스 헬스케어를 지금 3일 연속 급등시키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는 모 회사가 셀바스 AI라는 거, 그 부분이고, 의료기기를 AI를 이용해서 만든다, 이런 부분들도 아니에요. AI 관련, 지금 안 돈 부분들이 보면 AI로 신약 개발을 하거나, AI 의료, 정보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안 돌았는데요. 좀 시장이 억지를 이렇게 부리는 그런 경우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얼마 안 있다가 고점이 나왔습니다. 우리 그때 VR 관련되는, 메타버스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도 마찬가지였었죠. 자, 이제 그만 갈 때가 됐다 싶었는데도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상관이 없는 그런 종목들도 조금 스치기만 하면 억지로 핑계를 대면서 그걸 관련주로 몰아넣어서 좀 급등을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들한테 떼넘기고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지금 시장은 조금 억지스러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안 고른 이유가 간단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3일 동안 굉장히 많이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수급 부분들도 살펴보게 되면요. 어제 수급도 기관, 외국인들 다 팔았습니다. 이거 개인 투자자들만 막 몰려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고점이 나오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그런 경우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데이터 솔루션도 큰 부분에서 본다라면 저라면 이거 접근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솔루션에 대해서는 AI 관련되고 챗GPT 관련된 얘기 처음 나올 때 그때 6,000원대 중후반 정도, 그때 TV 방송 프로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 생각을 해야지, 비쌀 때 사서 더 비쌀 때 팔겠다?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데이터 솔루션을 고른 부분들은 셀바스 헬스케어가 너무 많이 올랐고, 또 AI 쪽에 이 데이터 솔루션이 좀 가깝기 때문에 좀 그렇게 고른 거고요. 이 데이터 솔루션은 저런 것들,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저장부터 시작해서 활용, 이런 것들을 하는 데이터와 관련되는 전 영역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AI 쪽하고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는 기업이에요. 모 회사가 AI 기업이라고 또 이 자회사까지 가는 거, 그런 부분들보다는 직접 관련 있는 부분들이 훨씬 낫고, 그 다음에 주가 자체도 지금 단기간에 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본다라면 데이터 솔루션이 낫다라는 생각인데, 두 종목 다 실전에선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판단 기준은 동일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서 셀바스 헬스케어를 고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투표 결과도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에는 두 분의 의견이 모아져서 데이터 솔루션이 올라가는데, 여러분들도 여기에 한 표를 보태주셨어요. 65% 지지 받았습니다. 무난하게 4강 진출 성공합니다. 그럼 셀바스 헬스케어는 김영우 전문가님, 정말 수직으로 이렇게 깎아지는 듯한 그런 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격 전략 주시죠. 보유자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차익 실현을 생각하셔야 되는 단가가 아닌가.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좀 슬슬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투자 의견 드리고요.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3라운드입니다. 오늘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는 로봇입니다. 정책 모멘텀이 재차 조명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면은 해외에는 이미 이 자율주행 로봇들이 배달하는 것,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을 봤더니 요즘에는 또 코로나19 이런 부분들이 해제가 되면서,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해외여행 가는 방송 프로그램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로봇들이 배달을 하고 그런 모습을 해외에서는 또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인데 국내에서도 이 부분이 시행된다고 하죠. 관련해서 로보티즈, SBB테크 이렇게 두 선수 대결로 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재표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자, 지금 3라운드에서는 로보티즈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 그리고요. SBB테크가 가버렸네요. 네, 지금 경기 시작하고 나서 더 세졌어요. 일단 뭐 처음에 골라온 SBB테크 가보겠습니다. 아, 두 분의 의견이 지금 약간 엇갈렸고요. SBB테크가 갑작스럽게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오늘 한 12시 구간부터 12시 반부터 탄력이 확 붙어가지고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필 전문가님, 로보티즈가 나은 이유는요? 자,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늘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뭐 저 자율주행 로봇, 배달 로봇 이런 부분들을 도로 주행할 수 있도록 뭐 허용을 하겠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죠. 이게 국회 법사위를 좀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일 이전에 뭐 요거를 본회의에 뭐 상정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따라 있었는데요. 자, 이 로보티즈는 LG전자가 뭐 약 8% 조금 넘게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뒤에는 LG전자라는 그런 기업이 좀 받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로보티즈가 그런 거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요. 그걸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전에 보니까 그 모양을 보니까 그 길게해서 요구르트 파시는 분들이요. 그 전기차 그거하고 좀 비슷한 모양으로 그렇게 생겼던데 어쨌거나 뭐 이거를 판매용은 아니지만요. 지금 시제품은 만들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지금 자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송구스러운데 이쪽도 두 종목 다 실전이라면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그런 모멘텀들은 좀 있고 로봇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요. 자, 그러면 실적으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뭐 저 작년에도 적자나고 그 재작년에도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일단 차악을 골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SB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이죠. 지금 이때 10월 17일 날 상장을 했는데요. 3개월짜리 물량은 일단 그냥 넘어간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좀 이따 보면 또 6개월짜리 물량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시가총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이 SB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3,2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로봇 감속기 전문 업체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산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로봇용 감속기, 정밀 감속기는 대부분 일본산을 쓰고 있는데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시가총액이 3천억 이상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감속기라면 이 SBB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SPG를 보셔야 됩니다. SPG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지금 현재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감속기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게 SPG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PG도 이 로봇용 뭐 이 정밀 감속기들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세팅이 돼 있어서 뭐 그쪽이 훨씬 좀 좋다라는 생각이라서 뭐 일단 SB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좀 부담스러워요. 지금 이 SBB 테크놀로지가 3천억대 시가총액인데 SPG 같은 경우는 실적 그렇게 좋고 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데도 시가총액이 4,100억입니다. 어느 종목을 고르는 게 현명할까요? 당연히 SPG 같은 종목일 겁니다. 그래서 차악 부분을 고른 게 로보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를 골라주셨다. 게시판에 보니까 오늘 종목은 다 들어가기가 되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시는데 SBB테크가 또 부담스러운 종목 가운데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오늘 전반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급등이 또 나오면서 김혜율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기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 로봇 테마라고 봐야겠죠. 오늘은 시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는 정부 정책 이야기 나왔고 자율주행 로봇, 배달 로봇에 대해서 이제 법안 통과가 됐다. 지금 앞으로 이제 법제에 대한 규제안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로보티즈가 저는 자율주행 로봇 쪽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니까
이 로보티즈의 연구용 자율주행 로봇 터틀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 3, 4분기에 3만 대 정도가 팔렸고 이게 이제 국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자율주행 로봇 연구하는 데에서는 그냥 이것만 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율주행 로봇은 로보티즈가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나고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로보티즈보다 SPB테크를 저는 이제 가져왔었던 게 뭐냐면 일단 로보티즈가 사실 탄력 붙으면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조금 더 크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조금 더 올라가 주려면 이 매물대를 좀 뚫어주면서 신고가를 위협하는 흐름이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매물대 못 뚫어줬기 때문에 힘이 좀 살짝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상승 나오기 전에 보면은 매물이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없었습니다. 매물이 상대적으로 없었고 이제 이 SBB테크가 감속기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SPG와 같이 가장 또 감속기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SBB테크 같은 경우에도 감속기 관련해서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또 이 기술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감속기가 어느 로봇이든 상당히 중요한 부품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로봇에 들어가는 또 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SBB테크가 또 같이 탄력을 받았다. 최근에 로봇주들이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는 가운데 SBB테크가 또 추세를 굉장히 잘 갖춰가면서 수급을 굉장히 잘 받았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가지고 같이 좀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SBB테크도 저는 어느 정도 그냥 수급에 좀 기인을 해서 선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 갑자기 이제 상승이 좀 크게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네. 로보티즈는 매물대에 부딪힌 모습, SBB테크는 상당히 이제 수급이 강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SBB테크를 골라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매물대의 중요성을 언급을 해주시는데 오늘도 이 부분이 또 두 선수의 성패를 좌우했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 보면서 다음 라운드 대진 만들어 볼까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로보티즈 대 SBB테크. 로보티즈 67% 지지받으면서 다음 라운드 올라가고요. 아마도 SBB테크가 지금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선수가 작년에 한 10월쯤에 선보인 선수여서 좀 낯설기도 하셨을 거예요. 지금 급등 나옵니다. 가격 전략 주시죠, 전문가님? 네, 잠시만요. 네, 지금 현재 가격이 24% 급등하면서 51,200원 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구간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SBB테크 제외하고 로봇주들이 조금 이제 탄력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고 지금 SBB테크는 이미 저가에서 매우 큰 상승이 나온 구간이라 차익 실현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을 공모할 때 청약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들고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12,000원대 공모가였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수익을 기분 좋게 챙길 타이밍이다.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다음 4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8강의 4라운드 대결 개별 모멘텀이 있는 파맵신 대 위메이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님 어떤 선수 응원하시겠어요? 위메이드가 나을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 저도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골라주신 이유 간략하게만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이재필 전문가님, 위메이드 고르신 예. 이유는요? 자,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위맥스 관련해 갖고 우여곡절이 굉장히 좀 많았었죠. 그런데 뭐 또다시 뭐 재상장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자, 이 파맵신 같은 경우를 한번 보고 싶은데 이 파맵신이 PMC 403이라는 개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약품이 FDA에 희귀의약품으로 승인을 획득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체에서 혼자 개발한 게 아니라요. 레고캠 바이오랑 같이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오늘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같이 개발을 하는데 이 파맵신만 이렇게 올라오라는 뭐 그런 이유라도 저는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맵신 같은 경우는 좀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수급이 몰려 있었던 아무런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상승이었다라는 생각이고요. 잘못 쫓아 들어가면 물리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이 파맵신보다는 좀 좋은 그런 모습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최근에 거래량 터지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지수 자체도 242평선에 걸려서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올라오면서 윗꼬리 달면서 242평선 아래로 이렇게 좀 밀린 모습인데요. 자, 요거를 지금 최근 들어 며칠 동안도 거래량 늘면서 좀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그때 기관들은 뭐 살짝 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들은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과정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지만 일단 뭐 한번 눌림목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좀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중국 관련해 갖고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 갖고 뭐 이런 부분들도 갖다 붙이려면 붙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또 주가가 밑으로 뭐 바닥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위메이드를 골랐습니다.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일단 파맵신 같은 경우에 이제 희귀의약품 지정에 대한 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개발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고, 이게 이제 이어지면서 시판 허가까지 획득할 경우에는 7년간 시장 독점할 수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이제 기대감을 크게 키우기는 하는데, 오늘 이슈에 따라서 상승 나왔다가 다 차익실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시장에서 조금 더 이어지는 이슈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 위메이드는 최근에 위믹스 플랫폼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좋은 이야기들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위믹스 코인 가격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뭐 중동과 파트너십을 맺는다라고 하면서 중동에서 또 게임 쪽에 투자금을 상당히 늘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본질적인 사업보다는 위믹스 쪽에 또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가는 거라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수급 자체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훌륭한 것 같아요. 위메이드가 지금 구간에서 눌렸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파메씨는 지금 차익 실현 다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살짝 망설여지거든요. 이 물량이 좀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급이 살아있는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위메이드를 고를 것 같고, 사실 이조차도 뭐 기업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위믹스 코인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상승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메씨보다는 조금 더 수급이 활발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메이드를 골랐습니다. 네, 두 분이 나란히 위메이드를 골라주셔서요. 다음 라운드 대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투표 결과도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대진 위메이드 역시 의견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파맵신 가격 전략 세우겠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데요. 김영일 전문가님이 알려주세요. 네, 파맵씨는 윗꼬리 그대로 3,500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고점 부근에서 좀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 4강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부터는 좀 속도를 내서 저희 어떻게 구성되는지 볼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 로보티즈 대 위메이드, 이렇게 대결 형성됐습니다. 1라운드부터 보겠습니다. 체급 차이가 꽤 나고요. 성향 차이도 아마 여기서 크게 벌어질 것 같은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 데이터 솔루션, 이재필 전문가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나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 그리고요? 저는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네, 역시 이건 또 취향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 이재필 전문가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아까 좀 살펴봤듯이요. 지금 오늘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 쪽, 뭐 이런 쪽이 좀 시끄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좀 잠잠해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뭐 푸틴 같은 경우도 미국하고 뭐 핵 감축 협약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시 정지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토니 블링컨하고 왕이하고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니 블링컨이 중국에다가 저 러시아 쪽에 살상무기 수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왕이가 걷어대고 야, 그 살상무기 제공하는 건 니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란 듯이 왕이는 러시아 쪽으로 날아갔고요. 그 날아간 자리에서 4월 달이나 5월 달에 이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뭐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쉽게 빨리 그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지금 이제 2월 24일이면 1년입니다. 푸틴도 이제는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대규모 또 공습을 이렇게 공격을 감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쪽들이 추세로 이렇게 향해 가지는 못하겠지만요. 뭐 현재 상태에서는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들 이런 부분들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뭐 크게 상관이 없는 종목들 이런 것들까지 갖다 붙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봐야 된다라면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도 알려주세요.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조금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LNG가 좀 수혜를 받고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수급이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아마 윗꼬리 받고 매물대 부딪혀서 하락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데이터 솔루션은 지금 어찌됐든 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시장 속에서 수급을 아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AI가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순환이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데이터 솔루션도 충분히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군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데이터 솔루션 골랐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투표 결과로 다음 결승행 확정됐습니다. 이번 대결의 결과는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67% 지지를 받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김영일 전문가님 가격 전략 주세요. 네, 데이터 솔루션은 이전 고점 부근 1,4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9,000원 정도인데 1,4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죠. 다음 대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핫한 로봇주 가운데서 로보티즈가 올라왔고요. 또 위메이드 오랜만에 대진에 함께합니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이 이번에 먼저 골라주시죠. 네, 로보티즈 고르겠습니다. 로보티즈 그리고요. 이재필 전문가님. 저도 위메이드보다는 로보티즈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로보티즈에 한 표 주셨네요. 김영일 전문가님. 어쨌든 로봇 쪽에 대한 정책 이야기 나왔고, 지금 이제 시장 안 좋은 와중에 이제 테마가 어느 정도 또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로보티즈가 지금 SBB 테크 다음으로 그래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매물대에 부딪히기는 했지만 수급은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의 수급이 한 바퀴 더 돈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또 어느 정도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고, 위메이드는 최근에 좋은 이야기들이 이미 다 반영이 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가격에 대해서 이 좋은 것들을 다 반영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정성 부분에서도 로보티즈가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수익적인 부분도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님은요? 예, 뭐 이 로봇 관련주를 고른 거는 이 세상의 변화가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지금 물가가 저렇게 올라가는 이유, 그렇게 안 떨어지는 이유가 사람들 일자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 노동 인구가 400만 명이 모자란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노동 인구가 점점 고령화로 인해서 베이비붐 세대들 은퇴를 하면 노동 인구는 이 로봇으로 대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는 일본 쪽에서 보시면 그 어른들이 이 애완용 로봇들이요, 뭐 그런 것들을 고장이 나면 무조건 그 제품을 고쳐달라고 한답니다. 이걸 새로 바꿔준다고 해도 안 된다고 그걸 고쳐달라고 한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우리가 예전에 개, 뭐 강아지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게 변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인 1가구 시대, 1인 1로봇 시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건 아니고요. 더 좋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골라봐야 되는 거니까, 뭐 그거는 로봇 관련주인 로보티즈가 위메이드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로보티즈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로봇 산업에 대한 이 장점을 봐주셨네요. 그러면 이번 라운드 대결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은 나란히 로보티즈 올려주셔서요. 결승전 진출하고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의견 주셨네요. 위메이드는 이재필 전문가님, 위메이드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뭐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늘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온 거는 사우디에 있는 나만 66이라는 뭐 그런 기업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강한 모습이었으니까요. 뭐 일단 뭐 조금 조정받는 구간도 이거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조정을 받고 나면 한 68,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6만 원 약간 밑도는데 68,000원 가격 전략 제시됐습니다. 결승전 바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의 결승 대진 보여드립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 로보티즈, 어떤 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드시나요? 스튜디오에서는 도와만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우승자 결정이 됩니다. 김영희 전문가님. 저는 로보티즈 고르겠습니다. 로보티즈, 역시 대세는 로봇인가요? 이재필 전문가님 어떠세요?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재필 전문가님부터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 주가 자체는 움직이는 원동력은 처음에는 뭐 이 수급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뭐 주변 테마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은 실적 따라 움직이는 게 주가입니다. 자,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조금 뭐 안타깝지만 적자가 난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 흑자 전환을 하리라는 뭐 그런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재작년에 뭐 한 5,8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는데 작년에는 9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뭐 자회사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지주회사들도 많은데요. 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이 아니라 본업에서만 하더라도 5천억 이상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가를 물어볼 때, 긴 관점에서 주가를 물어볼 때는 실적에게 물어보는 게 맞다라는 관점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골랐습니다. 또 뒷받침되는 포스코 인터. 반면에 김영일 전문가님은 로보티즈죠? 네, 일단 포스코 인터는 조금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매물을 바로 뚫어주기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길게 봐야 될 것 같고, 로보티즈는 어찌됐든 오늘 이슈 받으면서 앞선 매물을 한 차례 소화해줬기 때문에 아마 눌림 구간 나오게 되면서 다시 이슈 받으면 그때는 한 차례 또 이 트레이딩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지금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로보티즈로 골랐습니다. 네, 두 분이 팽팽하게 또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우승선수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오늘의 우승선수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 로보티즈. 결과는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인기가 상당합니다. 결국에는 오늘의 우승컵을 거머쥡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차지했고요. 쭉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주셨던 이재필 전문가님, 이 선수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 예,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조금 긴 관점으로 본다라면 여기 전고점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시장 상황이나 또 뭐 우크라이나 전쟁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소강 상태로 만약에 접어들면 모멘텀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뭐 요게 긴 관점에서는 전고점 정도까지 볼 수 있겠지만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 26,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사이드를 크게 보지는 않으시네요. 일단 단기 목표가로 26,000원 제시해드렸고요. 로보티즈입니다. 가격 전략 주시죠, 김영일 전문가님. 네, 다음 매물대 32,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00원, 오늘의 고점이 32,700원인데요. 이 부근 정도에서 가격 전략 제시됐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는 좀 눌려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활약을 해주는 선수들 주목하시면서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랄게요. 남은 시간도 우리 경기 잘 뛰는 선수들 응원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활기찬 경기 분위기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